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기억이 안 난 게 배기와 숙제에 대해 배기 숙제 열전 그죠? 배기 숙제에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사마천이 이랬어요. 공자님은 배기하고 숙제가 권력을 양보한 거 대단히 도덕적이고 위대한 행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야말로 후세 인간들이 배기와 숙제처럼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사마천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사마천은 배기와 숙제가 정말 자기가 권력을 양보했겠느냐? 이 권력을 양보하고 이 사람은 아무런 괴로움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응? 배기와 숙제는 권력을 양보하고 그렇게 수양산으로 자기는 갔다 그러지만 쫓겨간 것에 엄청난 불만이 있었다는 거죠. 응?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 아니겠어요? 응? 우리가 그런 결과론적으로만 볼 때 배기와 숙제가 공자가 이야기하는 과연 그냐? 따라서 이런 겁니다. 이 사마천은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하늘에 도가 있다면, 쉽게 해서 하나님이 있다면, 절대 권력을 가진 하나님이 있다면, 과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배기와 숙제도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굶주려 가지고 그렇게 죽었어요. 공자는 그걸 하늘의 도를 따른 거라고 그랬지만은 사마천이 볼 때는 역사가가 볼 때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배기와 숙제가 쓴 그 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은 원망하는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네? 정말 이 세상에 도가 있다면 지금처럼 이런 코로나 이런 거 있겠습니까? 하늘에 도가 있다면 코로나 없어야죠. 악덕 상인 없어야 되고 악덕 군주 없어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적이라는 그죠? 원래는 도척입니다. 이 도적은 사마천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도척은 보면요, 자기가 그 도적대를 이렇게 모아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남 걸 뺏고 이래도 생명을 다합니다. 오랫동안 살아요. 오랫동안. 만약에 하늘에 도가 있다면은 그 도적은 죽여버려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이 마키아벨리는 몸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다 그런 것들을 본 시니 갈리아, 바로 그 체사르 보르지아에게 가서 본 것이, 이 체사르 보르지아는 아주 간악한 권력을 잡는 인데, 시니갈리아 사건을 몸소 마키아벨리가 봅니다. 이 시니갈리아 사건은 뭐냐? 이 체사르 보르지아가 어떤 정책을 하는데 그 지역의 교황청 지역의 그 반대파들, 군주들이 이 귀족들이 제각기 자기 이득을 해요. 그래서 용병대장들, 귀족들을 시니갈리아라는 곳으로 잔치상을 벌입니다. 불려다가 잔치를 한참 벌이고 술 먹고 있다가 완전히 얘들을 다 쳐 죽이버려요. 그게 아주 유명한 시니갈리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군대를 활용해서 권력을 잡는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피렌체는 또다시 혼란을 겪는데, 피에로 소데리니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반 국민들이 그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이래서
권력을 줍니다만은 이 사람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우유부단합니다. 우유부단. 제가 리더십 공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만은 리더십에 한마디로 해라. 리더십은 이겁니다. 이거. 예? DESIV 이거 맞나요? 알지. decide. DESIDE. decide. 이거 뭐예요? 결정하는 거. 리더는 결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피에르라는 사람은 우유부단했어요. 우유부단. 예? 결국은 그 우유부단이 이 사람을 쫓겨나게 만들고 다시 메디치 집안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1512년에 스페인이 피렌체를 침공해서 메디치 가문이 복귀하게 됩니다. 피렌체 공화국이 몰락하고 마키아벨리가 장관에서 해임돼요. 당시 피렌체 공화국의 마키아벨리는 외무장관 정도 됐었죠. 면직되고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고문도 당했습니다. 스트라포드 그 고문도 당해요. 결국 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다음 해 바로 로렌조 1세의 둘째 아들 바로 레오 10세입니다. 레오 10세 교황이 대사면령을 내려요. 대사면령을 내리는데 자 당시 1513년에 마키아벨리 나이가 43세입니다. 43세. 제가 이제 60이 가까워졌습니다만은 43세 때 어떻게 돼요? 자식 키워야 되고 집안 늘려야 되고 이런데 이때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쫓겨났어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그래서 뭐요? 궁핍하고 가족도 책임져야 되고 부채도 있고 벌금도 내야 돼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마천도요. 사기를 쓰는 배경이 그거 아닙니까? 사기를 쓰는 배경이 결국은 한무제에게 자기 친구 옹호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 가지. 하나는 뭐예요? 벌금을 내든가. 그죠? 벌금. 돈을 엄청나게 내든가.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고초를 자르든가. 공형이에요. 공형. 그죠? 고초를 자르고 살든가. 다른 하나는 뭡니까? 다른 하나는 죽든가. 이거예요. 이거. 세 가지. 선택권이 주어졌던 거죠. 자, 죽을 수 없고 벌금도 낼 돈도 없고 결국 뭐야? 고추 잘라서 감옥에서 쓴 게 바로 사마천의 사기 아닙니까? 네? 자, 마키아벨리도 그런 공통의 시기를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 능력 할 수 있는 게 뭐야? 책밖에 없어요. 책 쓰는 거. 네? 그 책 쓰는 걸 써서 내가 다시 우리 뭡니까? 정철 조선시대 정철이 선조한테 아부하듯이 강동팔경 무슨 뭐 이런 팔경해서 제발 왕이시여 나 좀 다시 불러주세요 이런 거죠. 이 마키아벨리도 그랬습니다. 내가 당신 다시는 쫓겨나지 않게 만들어줄게. 그리고 당신 성공하게 만들어줄게. 군주로서 위대한 군주 만들어줄게 라는 것이 바로 군주론. 오늘날처럼 뭐 민주주의 사회의 어떤 위대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주로는 오늘날의 속성에도 조금 더 빛이 바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513년에 바로 군주론을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해서 바로 그 레오 10세의 동생 레오 군주 자기를 살려준 레오 10세의 동생 너무로 공작이에요. 근데 너무로 공작이 그 메디치 집안을 연결하는 사람인데 갖다 주려고 폼을 잡으니까 꼴까닥 죽어버렸어요. 네? 꼴까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조카 바로 그 우르비 공작 로렌조 2세입니다. 로렌조 대왕의 손자. 예, 로렌조 2세에게 갖다 줍니다. 갖다 주니까 이 사람이 메디치 집안에 이 사람이 딱 봤더니 하필 완리 한자로인데 이거 뭐 하려고 이런 거야. 이거 뭐 하려고 실망한 거죠. 모든 에너지, 모든 지혜를 다 써서 갖다 줬는데 화필할리 그리고 책을 옆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어떻게 됐어요? 실망을 한 거죠. 실망을 해서 내 비록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너 같은 놈들에게 아부 안 해.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쓸쓸하게 살다가 죽어요. 근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바로 또 다른 위대한 책을 써냅니다. 바로 로마사 농고라는 거예요. 로마사 로마사 농고. 군주론이 군주에 대한 것이라면 로마사 농고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공화국이죠. 공화주의의 개념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개인에게 보다 권력은 공적인 것에 존재해야 진짜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진짜 수제자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바로 그 로렌조 2세의 손녀딸이에요. 손녀딸 까트리나 메디치인데 그 까트리나 메디치가 프랑스에 시집을 갑니다. 그때 이제 또 군주론의 진짜 제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군주론의 내용을 봅시다. 자신의 노력으로 군주가 아닌 사람이 군주가 된 경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치 집안을 위한 책입니다. 구성 총 2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헌정사에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여겨요. 군주의 총애를 구하는 이들은 그들이 가진 것들 중 가장 귀중한 것이나 군주가 가장 기뻐할 것들을 드려야만 합니다. 금, 은, 말, 무기, 보석, 장신구 등등은 군주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하에게 군주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복종의 표시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일생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소중하게 여긴 것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읽고 그 뜻을 새기면서 저의 간절한 소망은 전하께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그러한 책입니다. 라는 것이 헌정사예요. 1장에서 11장 내용을 보면요. 군주론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귀찮으면 보지 마세요. 이거 어렵습니다. 예, 저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군주는 뭐 세속 군주가 있고 복합 군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군주가 있다 그래요. 여러 가지 군주가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군주는요.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의지간이 근면하기만 하면은 의회에 강력한 사람 세력이 나타나서 쫓아내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거 맞지 않아요? 네? 저는 요즘도 이런 사례를 많이 봅니다. 어떤 개인 기업, 학교 이런 것들도 그런 거죠. 자, 설사 강력한 세력의 군주가 몰려났더라도 그 강력한 세력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언제든지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주가 상식 밖의 행위만 하지 않으면은 일반 시민들은 그 군주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야, 이게 참 대단한 말이죠. 인간은 아버지가 그래서 그 사악한 행위라는 것은 뭐냐? 모든 사악한 행위 중에 가장 사악한 행위는 이거라는 거죠. 참 리얼한 것 같아요. 우리 뭐가 가장 사악한 것 같아요? 뭐가 가장 사악한 것 같습니까? 인간 행위 중에. 네? 남을 죽이고 남을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이런 게 사악한 것 같아요. 진짜 사악한 거는 남의 돈을 뺏는 겁니다. 남의 돈을 뺏는 거예요. 남의 돈을 뺏는. 그 마키아벨리는 역사학자고 리얼한 심리학자입니다. 가장 사악한 행위는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이 내 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을 때보다 내 돈인데 내 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더 분노한다는 거죠.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인간이란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복한대요. 사소한 피해에 대해서 보복하는 엄청난 피해.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하면요, 가감하게 쳐버려야 되는 거죠. 예? 어떤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그런 모범적인 를 보여줘야 다시는 위계 질서가 파괴되지 않는다. 이 마키아벨리가 한 소리입니다. 신의를 저버린 자에게서는 어떤 그런 약속을 저버리고 신의를 저버린 사람에게는 그런 선의를 베풀 이유가 없다. 아주 잔인하게 짓밟아 버려야 된다. 자,
자, 그런데 2세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2세로 넘어가면 조건이 조금 달라진다 그래요. 조건이. 1세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쫓겨나더라도 그 정통성 때문에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2세는 거기에서 더 해야 돼요. 구성원을 만족시켜줘야 됩니다. 와, 어려워요. 자, 구성원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수들은 가장 하수예요. 하수는 뭐냐? 월급 많이 주는 거예요. 응? 대가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 하수예요. 맨날 주무세요. 이 세상에 없는 거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 뭐가 있냐? 월급이 좋은 월급 없다. 좋은 월급. 둘째, 월급요. 둘째, 뭡니까? 좋은 버스 없다. 좋은 버스 없어. 좋은 버스. 아무리 잘해줘도 버스들은 요거 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마누라 없다. 뭐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마누라 없다. 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월급 올리는 하수다. 중수는 뭐냐? 구성은 전체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보상. 뭐 일종의 뭐 여행도 보내주고 상도 주고 뭐 연구비도 주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수라는 거죠. 진짜 상수는 보훈이라는 거예요. 보훈. 응? 조직원으로서 일원으로서 인정해주고 당신 때문에 우리 조직이 잘 돼. 이런 거죠. 복지, 어떤 좋은 인사, 존재의 이유를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 거죠. 마키아벨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자, 두 번째 조건은 2세에 탁월한 공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문적으로, 또 권력적으로, 사회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내야 돼요. 세 번째,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은 바로 보충할 수 있는 고도의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신이 필요하고 후계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마키아벨리가 한마디 더 합니다. 간신배와 약자를 멀리해야 됩니다. 화를 내거나 무서운 사람이 뒤에 있다고 할 때 충신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간신배들만 덜컥습니다. 적보다 친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친구를 만들기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가리고 또 가리고 내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 강한 적 하나보다 약한 적 여럿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어떻게 이런 걸 느꼈을까요? 자, 이제 그런 1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거고 12장부터 13장까지는요 군대의 종류입니다. 지원군, 용병, 자국군 이래 있는데 국가나 어떤 개인 기업이나 조직은 반드시 자국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돈 빌려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 자기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미국 군대 요즘 돈 내라 뭐 방위비 내라 이거 참 괴로운 거죠. 옛날에는 중국의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몸소 본 거죠. 뭐 임진왜란 때나 트럼프 지금 뭐 하는 행동이나 그런 거죠. 마키아벨리는 그런 것들을 권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국군을 가지십시오.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장에서 25장 내용입니다. 군주론에서 나타나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여기서부터는 상세하게 읽어야 돼요. 자, 첫째, 군주는 절대적으로 화를 내면 안 된다. 화를 내면은 다음부터 진실을 결코 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 구미에 맞는 말을 하게 되고 주위에는 악천꿈과 간신배만 따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리더에게 솔직하게 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리더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집니다. 반드시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불러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군주의 또 다른 힘입니다. 두 번째는요. 군주는 관대하거나 좋다는 것보다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된답니다. 현명한 군주는 인색하다는 평가를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정부가 이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가 요즘 가장 문제되는 게 뭡니까? 지지율이죠, 지지율. 그죠?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면 뭐 좋아하고 조금 내려가면 싫어하고 이런데 지지율
이거에 군주는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에 신경 쓰다 보면은 결국 뭡니까? 국민 세금을 많이 써야 되고 국고는 어떻게 됩니까? 바닥 나는 거죠. 응? 응. 저는 뭐 이런 수업 시간에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은 물론 코로나 경제 위기예요. 위기인데 이런 역대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건강절약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주도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그런 예산을 다시 추구형을 짜고 이런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참 헷갈립니다. 마키아벨리가 볼 때는 이거는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이 아니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야만 인색해야만 조직과 국가가 튼튼해집니다. 좋은 평판과 지지율 문제에 신경 쓰다 보면은 지출이 늘어나게 되고 인간은 누구든지 세금 내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와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인색하다는 평가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나 뭡니까? 외부적으로 들어온 돈,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우리가 고수도를 채워서 닦거나 이런 돈은 국민들에게 팍팍 쓰라는 거죠. 알렉산더나 카이사르나 유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돈을 썼습니다. 자, 세 번째 군주론의 리더십의 비결은 군주는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군주가 피해야 되는 것은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증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까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내 돈인데 군주가 뺏어갔어. 그거는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점에 있어서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군주는 때로는 약속을 저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단지 언제 때? 약속을 했을 때와 상황이 달라졌을 때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유비도 그랬고 조조도 그랬고 이후에 많은 군주자들이 권력자들이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옳다 그러다 이런 것들은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겁니다. 자, 26장 내용의 마지막 장은 야만족 이탈리아의 해방을 위해서 호소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실 분은 오로지 당신밖에 없습니다. 메디치 집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충직한 시민들로 구성된 그런 자국군을 만드시고 이 책은 그런 것의 표본이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군주론은 오늘날 어떤 성격의 책인가? 역사책이죠. 또 정치학입니다. 또 심리학이에요. 경영학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문학적이죠. 리더십이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 4차 산업 합니다마는 그런 복합적인 학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군주론과 같은 비슷한 책들이 있어요. 오경의 정관정료, 바로 당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국의 토머스 모 유토피아도 유토피아라는 뜻이 뭡니까? 이상세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상세계라는 뜻인데 유라는 것은 없다, 토피아는 세계예요. 이상세계는 없다. 바로 헨리 8세가 영국을 엉터리로 운영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겁니다. 제임스 해닝턴의 대양주, 그리고 헨리 볼링브룩의 애국조강의 개념, 이런 것들이 군주론과 비슷한 그런 군주에게 바치는 이런 책들입니다. 자, 마키아벨리의 진정한 수제자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까트리노 메디치입니다. 그 키가 작고 못생긴 애가 키가 150cm예요. 150cm고 옆에 이쁜 여자 있죠. 디안 드 포에티에라는 포에티에 디안이라는 이 여자는 176 미스 프랑스 출신입니다. 자, 마키아벨리의 그 군주론을 그 까트리나가 프랑스로
시집을 갑니다. 앙리 2세라는 그 중간에 있는 남자인데 앙리 2세에게 시집을 가죠. 당시 까트린느가 시집 갈 당시에는 자기 삼촌, 자기 아버지 레오 10세, 그리고 뭐 아직까지 뭡니까 그 은행업 이런 것들이 부자 출신이어서 부자. 그리고 프랑스는 이 누구와 경쟁하고 있었냐면은 뭡니까 그 독일 바로 프로이센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돈 많은 국가의 사람과 정략 결혼을 해야 됐었어요. 바로 이 앙리 2세랑 까트린느가 약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알프스를 넘어갈 때 바로 가져간 게 마키아벨리의 군주로를 가져가요. 자, 딱 가니까 자기 아버지 이 프랑스와 1세인데 프랑스와 1세가 며느리 오니까 너무너무 못생긴 거야. 그리고 오자마자 이 레오 10세도 쫓겨나고 은행업도 거의 망해갑니다. 이거 완전히 뭐야? 빈털터리, 빈 깡통을 잡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앙리 2세도 이 얘를 보니까 못생겨서 어떻게 돼요? 왕따를 시켜요. 그리고 프랑스와 1세도 죽어요. 죽고 자기 한 10여 명의 첩 중에 마지막이 바로 누굽니까? 이 미스 프랑스 디안 드 푸아티에예요. 푸아티에가 자기 아버지의 애인을 앙리가 취하게 됩니다. 취하면서 모든 정치, 모든 행동에 이 왕비를 멀리하고 디안만 데리고 다녀요. 심지어 이 반지로 도장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 도장에도 디안의 D, 앙리의 A, AD를 찍어가지고 그렇게 결제를 해주고 그랬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죠? 얘도 밑에 그 하이힐이 나오죠. 하이힐이 뭐 똥 안 밟으려고, 하이힐이 똥 안 밟으려고 이렇게 신고 다녔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 까트린느가 나도 어떻게 좀 우리 신랑한테 좀 이뻐 보여야지 싶어서 만든 게 하이힐이야, 하이힐. 그래서 이 여성들의 그 아킬레스건 그게 이제 FETTISH 페티시라 그럽니다. 페티시가 성적인 자극을 하는 이런 뜻이야. 예, 하이힐 신고 다니고 여성들이 이렇게 보면 참 이뻐 보이죠. 응? 응. 그러니까 그걸 이 까트린느가 자기 이제 상대죠. 디안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신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좀 자기 신랑이 자기를 봐주길 바랬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야. 결국은 신랑이 이제 술을 먹고 어느 날 이제 자기를 보는데 이 꿈이 있습니다. 나는 왕따를 당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프랑스의 왕이 돼서 내가 섭정을 하겠다. 섭정. 그런 야망을 키웁니다. 그런데 하늘을 봤는데 세상에 아기가 안 태어나네. 응? 그래 어떻게 해요? 당시 최고의 의사 겸 점쟁이가 그 밑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초빙이 되어서 프랑스 왕궁으로 와요. 와서 이제 점을 칩니다. 해서 쌀을 딱 던지고 점을 딱 치니까 뭐야? 노새의 오줌을 받아먹어라. 임신을 하려면 노새의 오줌을 받아먹어라. 응? 참 기가 찬 판결을 내리죠. 그건 노새 나오지 않습니까? 노새. 자, 노새는 뭘로 만들어요? 노새의 엄마는 누구예요? 암말입니다. 암말 더하기 숫당나기가 노새예요. 노새. 네. 노새는 힘이 말의 20배입니다. 20배.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은 바로 노새가 일반화돼서 그래요. 그래서 농업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겁니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노새 수출 금지령도 내립니다. 재밌죠? 그죠? 왜? 자기들 먹기만 잘하려고. 그런데 나중에 워싱턴이 결국 노새 한 마리 숫당나기 노새 금지령이 아니고 숫당나기 금지령을 내요. 그래서 숫당나기 한 마리 가져와서 자기 암말하고 이렇게 해서 노새를 키워서 밭을 가니까 너무너무 잘 되거든. 힘이 수명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그 소리를 들은
버지니아의 많은 뭡니까 젠트리들이 워싱턴한테 그 당나귀 씨 좀 빌려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이 부업으로 한 게 뭐냐? 자기 숫당나귀 들고 암말 교배시켜 주는 거. 그거 했어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시골에 숫소 있죠, 숫소, 황소. 그 한 마리 있으면 최고 부자입니다. 동네 암소들 다 임신시켜 주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노새의 오줌을 받아 먹는데 이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한 90%가 순놈으로 태어난다. 순놈으로. 그래서 노새 고추가요 얼마나 크냐면은 이만합니다. 자기 다리보다 더 길어요. 네? 그런데 이 새끼가 발기 능력이 없어요. 질질 끌고 다닙니다. 히말라야 산에 오를 때 이 셀파들이 지고 올라가는 거 노새들이 다 가져가죠. 어쨌든 노새 오줌을 마셔요. 까뜨린다가 딱 마시고 나서 숨풍 7명을 놓습니다. 그 중에 2명은 죽고 여자 2명은 영국 왕비 또 스페인 왕비가 되고 그 아들들은 프랑스의 연달아 3명이 되고 무려 협정을 49년이나 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뭐냐? 그렇게 남편이 AD 해서 자기를 왕따 시키니까 낮에는 아무 소리 안 해요. 저 뒤에 있다가 밤에 자기 문에 탁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울다가 앞니 그 씹새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뚝 꺼칩니다. 뚝 꺼치고 나서 군주론을 꺼내요. 그리고 읽습니다.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그것이 기다리게 했고 결국은 섭정 49년을 이끌어내는 군주론의 진정한 제자가 바로 까트린노다라는 거 아주 대단한 겁니다. 자, 진짜 군주론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비조진 양궁멸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유방이 이 한나라를 딱 개국하고 나서 그야말로 슈퍼맨들이 많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한신이라는 친구, 그죠? 한신이라는 어디 좋은 친구죠. 한신이라는 친구를 결국은 죽이게 됩니다. 한신이 죽으면서 한 소리예요. 야, 옛날 말에 의하면 하늘에 나는 그 새가 그렇게 하늘이 나는데 잡았어요. 좋은 활을 가서 탁 잡았어요. 잡고 나면은 그 화살을 창고 안에 던져 놓는다. 아마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도 저런 걸 느끼지 않았겠는가. 또 교토사 주구팽 많이 들어봤죠? 토사구팽이라는 토끼를 잡아 난 개를 삶아 먹는 거죠. 뭐가 필요하느냐? 또 적국파 모신망이라는 건데 적국을 무너뜨렸어요. 그죠? 무너뜨리고 나면은 그 신하는 현명한 신하는 죽여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군주론이 필요합니까? 우리 선생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불쌍한 사람들은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접시물을 떠놓고 저 접시에 저랑 같이 빠져 죽어야 됩니다. 저렇게 같이 접시에 폭 빠져서 죽어야 되는데 억울하니까 부활을 해야 돼. 부활. 그죠? 한나라시에 부활을 합시다. 어디에서 하느냐? 자, 부활은 카타르에서 해야 돼. 카타르. 이제 2022년 월드컵이 카타르에서 열리는데 우리는 두바이만 이야기했죠. 두바이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카타르입니다. 카타르의 국민소득이 작년에 국민소득이 12만 불이라 그래요. 바로 그 스위스가 8만 불입니다. 스위스도 뭐 대단합니다만 그림으로 나오죠. 이 카타르라는 곳인데 이 카타르는요 왜 카타르냐?
카타르는요, 지금도 이슬람 문화인데 남자로 태어나면은 무조건 2억 5천 만 원을 줍니다. 남자한테. 그 새끼가 공부를 잘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고추만 달고 나오면은 무조건 2억 5천을 줘요. 그리고 여성들을 4명까지 둘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카타르로 가야 됩니다. 네, 우리 카타르로 가시죠. 카타르로. 네. 자, 카타르로 또 안 되면은 이런 여성들이 있는 베네수엘라로 가시죠. 베네수엘라. 아, 재밌지 않습니까? 자, 베네수엘라. 지금 망했습니다만은 이 베네수엘라에 미녀가 많은 이유 딱 하나입니다. 자, 요거 지우고. 우성과 열성이라 그러죠. 이 우성의 유전자는 근친 상간 교배로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성은 피가 달라야 돼요. 가능한 DNA가 나보다 달라야 돼. 그래야 미녀들도 태어나고 똑똑한 놈도 태어나고 조직도 잘 됩니다. 같은 학연, 지연, 혈연, 종교, 피부, 뭐 이데올로기 모든 것이 같은 거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조금 지나면은 그 조직은 망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네?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로마가 번성하다가 망했느냐? 그래서 망했어요. 왜 신라가 번성하다가 망했느냐? 그래서 망했어요. 근친상간에서 망했습니다. 국가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여성들이 많은 이유는, 이쁜 여성들이 많은 이유는 물론 코도 고치고 뭐 이런 것도 많지만은 기본 바탕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야? 흑인, 백인, 화인족, 뭐 인디언, 뭐 짬뽕 원래 해서 가능한 겁니다. 응? 제 차가 하이브리드인데 하이브리드가 일반 차보다 1,000만 원이 더 비쌉니다. 1,000만 원. 더 비싼 이유가 뭐예요? 짬뽕, 전기 더하기 뭐예요? 기름, 짬뽕입니다. 네. 자, 조직을 운영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대전 나가는데 보면은 오개 말이야, 오골개 말이야. 오개 사장을 내가 잘 아는데 오개 사장이 요즘 뭐 해요? 가끔가다 전화하면은 이 뿅아리 같은 뱃속으로 나온 뿅아리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 왜?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애들은 멍청하게 되는 거예요. 닭대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거 구분해야 되는 거. 그게 가장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다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5주째로 마치기를 바라고 우리 사실 너무 힘들어요. 저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